사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잔소리를 먹고 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신을 혼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아들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는데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온 국민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1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이제 3월 25일 1심 재판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재판은 이제 국민참여 재판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장장 10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피고인에게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이제 15살인데 저도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뉴스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특히 이제 뭐 모든 범죄가 다 그렇겠지만 이제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해친다는 뉴스는 정말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럼 오늘의 분노 유발자 어떤 분노 유발자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폐륜 범죄, 존속 살해입니다. 이 존속이라는 게 자신보다 위탁여울의 친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모 혹은 뭐 조부모.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참담하죠. 네. 근데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추석 연휴 집에 있었던 15살 A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요구를 하는데요. 하지만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오히려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아까 배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걸 요청한 거죠? 네, 실무상 이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그런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이래 감정적으로 어떤 그 A군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단이라면 일단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뭐 평소 가정 폭력이 있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A군 변호인 측은 A군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 측은 사건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 등 근거로 들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평상시에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법정에서 이제 A군의 아버지가 울면서 증언을 했는데요. 절대 이제 그런 적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아들을 지극히 정성껏 이제 잘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A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평소에 학대가 어느 정도 뭐 이 말에 의하면 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은 어디에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본인이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당시 검찰은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결과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 9명 중 이제 1명이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최대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줄 수 있는 모든 최대 벌을 다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판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A군의 어머니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A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 딸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 또 A군은 아무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검찰 그리고 A군 모두 항소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A군 입장에서는 이제 소년범 기준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당연히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A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으로 부족하다, 20년으로 올려야 된다라며 이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거 지금 항소를 했다는 거는 죄책감 자체가 지금 그렇죠. 없다는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충격적인데 또 게다가 또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아까 아버지와 또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참담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혼이 났다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항소심 결과 관심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던 2년 전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죠. 2022년 6월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50대 A씨는 장례식장에 들어온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서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도망치자 자신의 아들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했고 이 폭행은 2시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자 이 아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 집을 나와 버리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말 다시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80대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힘없는 노인을 2시간 동안이나 폭행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도 있었고 네. 주위에 또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걸 그냥 방치했는지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나 봐요. 네, 이제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 50대가 이제 평소에도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도 이제 이 A 씨를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모고 아내고 자식이고 간에 폭력으로 왕처럼 굴림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평소 고인이 사용하던 지팡이로 온 몸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잃어가면서 얼마나 비통하셨을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사인이 다발성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유가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 그게 왜 그 아버지 탓입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돈이 적게 들어왔다. 이렇다고 아버지를 때려요? 정말 말이 어이가 안 됩니다. 예. 네, 평소에도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아버지와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지 마셔라라고 말한 걸 그 부동산을 아버지가 파셨다는 이유로 분노했고요. 이후 주변의 시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점에 분노를 해왔던 네. 거죠. 그럼 그 땅이 그러면 아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 네. 땅은 이제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땅인데 아들로서 뭐 조언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 분노하고 뭐 그쵸. 앙심을 품고 이거는 너무 심한데요. 네. 자기 땅이 애초에 아닌데 아니 아버지 땅이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나중에 내가 물려받으니까 그걸 내 땅처럼 생각했을 거고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국 이제 그 A 씨는 존속 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 살해 혐의와 덧붙여서 의붓 아들에 대한 이제 폭행 그 혐의도 재판으로 넘겨진 것인데요. 존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보다 이제 법정형이 높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임에 비해서 존속 살해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범행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심신장애라면 지금 근데 때린 시간이 지금 2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아버지가 또 도망가셨는데 또 다시 잡아와서 또 때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인데? 이게 재판부가 이거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현명한 판단을 했겠죠? 네. 1심 법원은 그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살해당했고 며칠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그리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씨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또 항소를 했다고요. 네, 결국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어서 징역 27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3년 깎아준 건데 이유가 뭡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을 하고 있고 범행 인정하며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서 감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마저도 무겁다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징역 27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이 A씨가 80대가 됩니다. 자신이 살해한 이 80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은 게 참담합니다. 네.